네, 창원영어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강 소비자와 생산자의 잉여에 대한 기본적인 계략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성취 기준이 2-2로 넘어왔습니다. 네,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즉 총잉여의 극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려면 잉여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죠. 결론부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냐? 잉여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 이 세 가지 섹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그죠?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아이고 이거 나 마음에 안 들어. 좀 굵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비싸게 주고 사는 걸 좋아하나요? 싸게 주고 사는 걸 좋아하나요? 싸게 주고 사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생각보다 더 싸게 샀으면 소비자한테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싸게 팔고 싶을까, 비싸게 팔고 싶을까?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부분보다 비싸게 팔았을 때 잉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각각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아이고 이거는 이 색깔이 아닌데 소비자 잉여는 초록색 뭐라는 거니? 죄송합니다. 네. 소비자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합친 형태의 잉여를 우리는 총 잉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상당히 쉬운 개념입니다. 사실은 좋을 거 없어. 이런 거예요. 소비자 잉여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61쪽에 있는 내용인데 쉽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죠? 자, 이 페페가 있습니다. 우리 페페가 낑 아니 이 낑이라는 게 그렇게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보고 충격 먹었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잠 한번 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낑 죄송해요. 미쳤나봐. 자, 낑 나는 6달러 정도만 되면은 라볶이 사 먹을 듯.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돈 많은 페페예요. 라볶이를 누가 6달러 주고 사 먹니 바보야. 자, 어쨌든 그랬더니 김도환 씨가 4달러를 외치는 거죠. 4달러를 외치니까 우리 페페가 오 꿀이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6달러까지 낼 생각이었는데 4달러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득인 거죠. 그랬을 때 소비자 잉여는 2달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개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참 별짓을 다 합니다. 자, 현타와요. 자, 또 낑 합니다. 그죠? 낑 나는 2달러 정도만 되면 라볶이 사 먹을 때 점점점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죠? 김도환의 4달러가 정말 매몰차게 들리는 거죠. 2달러 자기는 2달러만 낼 수 있어요. 근데 4달러씩이나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페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실핏줄을 켜고 안 먹는다고 하는 거죠. 더러워서 안 먹어! 이러면서 그냥 굶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소비자잉여 이때는 0달러가 되는 거죠. 왜? 소비를 안 하잖아요. 소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잉여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소비자잉여는 0달러다. 뭐 이거 가지고 소비자잉여가 뭐 마이너스 2달러다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소비를 해야지 마이너스 2달러인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전제로 한다고요. 그죠?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면은 이 상황에서 안 먹는 게 맞죠. 그죠? 소비자 잉여는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달러가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가격 마이너스 제품 구매를 위해서 지불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요. 소비자의 심리라고 보셔야 돼요. 수요 곡선 이퀄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심리라고 봐야 돼, 얘들아. 그죠? 소비자들이 나는 1,6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 난 1,400원까지, 1,200원까지, 1,000원까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수요 곡선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실제로 얘가 1,000원에 팔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죠? 이만큼의 가격에서 얘만큼을 제외한, 그지? 얘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어 버리는 거죠.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잘 이해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해볼까요? 그래서 소비자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최대 이 가격까지는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A는 7,000원까지 내겠다. B는 5,500원까지 내겠다. C는 4,500원까지 내겠다. D는 1,500원까지 내겠다. 여기 사실 그래프도 필요 없어. 자, 했을 때 라면 한 그릇 시장 가격이 4,000원이라고 했을 때 라볶이에 대한 수요량은 몇 그릇이 되느냐. 어렵지 않죠. 어렵진 않겠지만 한번 잠시 멈춰놓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소비자 잉여도 얼마가 될지도 계산을 해보십시오. 네, 해보셨죠? 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그 눈 시뻘건 페페가 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지금? D죠. D는 나가리, 그죠? 1,500원밖에 안 낸다는데 4,000원 내라면은 안 먹어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도 우리가 먹겠다. 오, 개꿀이네 하는 친구는 누구? 여기서 반대로, 그죠? A, B, C는, 그죠? 4,000원만 내면 된대. 나는 4,000원보다 더 낼 생각이 있었는데 4,000원만 내면 된다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잉여분을 계산해 보면은 다 각각 마이너스 4,000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죠? 뭐라고 했지? 지불용이, 그죠? 지불용의 마이너스 실제 판매하는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7,000 빼기 4,000은 3,000, 5,500 빼기 4,000은 1,500, 4,500 빼기 4,000은 500, 합치면 얼마니 이거? 5,000원 맞나요? 자, 수학을 잘 못해갖고 맞는 것 같아요. 5,000원이죠, 그죠? 5,000원. 그래서 정답은 5,000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그래프 가지고 사실은 얘기를 질문을 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엄밀하게 사실 이게 지금 소비자 잉여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맞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교과서에도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가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 있느냐?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죄송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여기서 소비자 잉여를 표현하는 방법은 얘랑, 그죠? 얘랑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잉여 자체가 사실 소비자 잉여 자체가 0이 되는 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지금 각각 개별 개수로 봤을 때는 소비자 잉여를 이렇게 막대식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해요. 근데 보통 시중 교과서에서 왜 소비자 잉여를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들은 사실은 줌인 거예요. 줌인. 줌인. 그죠? 줌인 된 거예요. 줌인 되면은 이렇게 계단 형태로 보이는 거고, 근데 얘가 줌아웃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줌인, 줌아웃. 줌아웃 되면은 자꾸 그 노래가 떠오르죠. 줌아웃 되면은 얘가 이렇게 계단 형태로 보일까? 이 시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과가 몇 개일 것 같니, 얘들아? 뭐 100개? 말도 안 되죠. 대한민국 집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최소한 수만 개는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걔를 언제 이렇게 줌인 해가지고 하나하나 계단이고 계산하고 있을래. 그러니까 그것들이 너무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식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야. 이해되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하는 거지. 엄밀하게 그 친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 막대랑 그죠? 이 막대, 요 막대를 계산해 주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죠? 방금 전에 얘에서 얘 빼는 거 있었잖아요. 각각에서 각각. 이렇게 계산하는 게 사실은 정확은 해요. 정확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다음 페이지. 그죠? 생산자 잉여입니다. 또 시작이다. 또 페페. 자, 페페가 또 이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페페가 이제는 라볶이 파는 놈이 됐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1달러 정도만 받아도 라볶이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뭐 자원봉사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근데 이제는 소비자가 나는 4달러에 먹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혹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장 가격이 4달러에 책정되어 있는 거겠죠. 시장에서 4달러에 거래되고 있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오, 꿀이네. 이러면서 그죠? 개꿀 이러면 하는 거죠.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그러면 3달러가 되어 버리는 거죠. 나는 1달러 정도면은 내가 팔 생각이 있었는데 4달러나 내가 돈을 받을 수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꽝 나는 6달러 정도면 되면 라볶이 사 먹을 듯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4달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그러면은 페페가 그렇군요. 네, 4달러에 팔겠습니다. 까라면 까야죠. 뭐 이럴까요? 아니면 심통이 나가지고 안 팔아 이럴까요? 합리적인 생산자,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은 눈이 시뻘개져서 안 판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0달러, 그죠? 0달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제품 판매를 위해 받은 가격 마이너스 판매자의 최소 판매용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게 팔았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잉여 합이죠. 방금 전에 소비자 잉여랑 다른 점, 소비자 잉여에서는 구매자의 최대 지불용이 마이너스 제품 판매를 위한 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제품 판매를 위해 받은 가격이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위에 있습니다. 왜? 그죠? 당연하죠. 판매자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니까요. 그죠? 판매자는 생각보다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면 좋아할 거니까요. 그죠? 소비자는 반대였고요. 그래서 제품 판매를 위해 받은 가격이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야, 나는 아이고. 야, 나는 400원에 팔 생각이었는데 1000원이나 받고 있네. 난 600원에만 팔면 되는데 1000원에 받고 있네. 등등등.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를 제외한, 그죠?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제외한 마이너스. 마찬가지인 게 공급 곡선 또한 최소한의 생산자의 심리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도. 네. 사실 이걸 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나 그래도 헷갈려하는 친구 있으니까 라볶이 한 그릇 시장 가격이 4,000원이라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공급량은 몇 그릇인가, 생산자 잉여는 얼마일까 계산을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그죠? 아이고 이거 잘못 제가 안 고쳐놨나? 맞네요. 죄송해요. 맞네요. 제가 안 고쳐놓은 게 아니고 고쳐놨네요. 잘 고쳐놨고 보시면 자 일단은 4,000원에 팔린다 했을 때에 A, B, C, D 중에서 판매하지 않고 심통낼 생산자는 D죠. 그죠? 근데 반대로 A, B, C 같은 경우에는 4,000원보다 밑에 가격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판매를 하려고 하겠지. 그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자 이젠 거꾸로다. 그지? 소비자 잉여랑 다르게 거꾸로야. 4,000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4,000 빼기 4,000 빼기 이렇게 돼서 어떻게 그죠? 2,500 4,000 빼기 2,000은 2,000 4,000 빼기 2,700은 1,300 맞나요?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더해보면은 땡땡 8 5,800원 되어버리는 거죠.
세 그릇을 공급하고 5,800원을 잉여 형태로 남기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죠? 이 미군과 김도한이 그 치열한 기싸움, 그죠? 치열한 기싸움이 있었잖아요. 했었을 때 이제 미군에서 자꾸 막 $1 뭐 $2 이러는데 김도한이 자꾸 완강하게 $4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또 설명하고 있는 것도 참 현타가 오는데 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생산자인 거고 아니죠. 미군이 김도한 노동을 소비하려고 하는 소비하는 거고 그죠? 김도한은 노동을 생산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미군이 자꾸 $1, $2, $4 부르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어떤 거예요? 더 비싸게 팔리게 되니까 소비자 잉여가 점점점 줄어드는 꼴인 거죠. 반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1 택도 없지. $2 택도 없어. $4? 오케이, $4.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땡큐. 오케이, $4. 이러잖아요. 그지? 생산자 잉여는 점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점인 거죠. 굳이 이런 시덥잖은 드립을 치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좀 이해하고 하라고. 뭘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그런 상황에서는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는 어느 정도는 조금 제로섬 비슷한 관계에 있다. 완전한 제로섬이라 볼 수는 없지만은 그죠?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 잉여가 기본적으로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죠? 생산자 잉여 아니죠? 거꾸로죠. 소비자 잉여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생산자 잉여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네. 무조건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네. 이거 가지고 또 막 가격 오르면 무조건 소비자 잉여 줄어들어요 이렇게 막 이해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지 소비자 최대 이 가격까지는 낸다. 생산자 최소 이 가격엔 팔아야 한다. 라고 하는 최대 지불용이 최소 판매 비용이 생기고 이거를 했더니 욕구가 만났더니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이거 이해 안 가시면 경알못 5강이었나 6강이었나 그걸 5강이었던 것 같아요. 5강을 보셔야 됩니다. 형성이 되고 했더니 그 결과로서 일부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싸게 샀네. 일부 생산자들은 생각보다 비싸게 팔았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일부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소비자들이 시장 가격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진 않겠죠. 반대로 모든 생산자들이 시장 가격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가 간단한 도식화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있었던 소비자 잉여 5,000원, 생산자 잉여 5,800원이 합쳐서 총 잉여가 계산이 되는 거고 1,800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다른 도식으로 이해시켜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를 다 합치게 되면 총 잉여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지불한 가격이 소비자 잉여는 그죠? 지불용이 가격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자 하는 용이 가격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정도로의 도식만 기억해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 라고 더 잘 기억이 장기화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이고요. 8강이죠. 죄송해요. 8강이고 그 다음 9강 한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설이 경알못 10강 문풀데이가 있었죠. 그 문풀데이도 이거 찍을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네, 찍겠습니다. 또 안 찍으면 뭐라 할 거잖아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